너무 도를 지나치게 사생활에 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전인격적인 부정, 전면적인 조롱, 증오, 폭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하나의 샌드백 같은 존재, 내가 막 때려도 되는 존재,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연예인한테 좀 동정을 가지는 말을 하면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전체 연예인 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또 다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 하면서 뭐 괴로우면 괴롭고 힘들면 힘들고 또 그런 사람이고 뭐 연예 활동도 이게 생계 활동인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냥 특수하고 화려한 존재라고만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뭐 생각 좀 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얼마 전에 배우 김새론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죠. 사건의 배경을 보니까 인터넷 문화가 이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다양한 스토리들이 좀 엮여 있던데, 매번 종종 발생하는 사건인데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맨날 사건 발생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좀 해야 이 상황과 이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을지, 원인이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곳에 뭐 칼럼도 유사한 내용을 좀 써주신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김새론 씨 사건은 어떤 거였는지부터 먼저 정리해보고 원인도 좀 살펴보고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진행해볼까요? 이제 김새론 씨가 영화 배우인데 그런데 음주운전 사건으로 최근에 자숙하고 있었고 자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유서가 없어서 정확한 속사정은 알 수는 없는데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뭐 생전에 악플이라든가 사회적인 공격, 유튜버의 폭로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로워했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금 뭐 악플 문화 등등에 대해서 혹시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불행한 결과가 있으면 더욱 그렇지만 없더라도 사실은 그 대상은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냥 즐거워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또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또 있으니까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지가 참 모호하긴 한데, 말씀하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언제 발생한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2022년 5월 18일에 발생했는데 서울 강남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였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제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근데 정말 그때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 그 사고 미조치, 도주를 한 거예요. 이른바 뺑소니.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도주를 했고, 또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그 나중에 이제 경찰이 갔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또 거부하면서 체허를 요구한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되거든요. 경찰의 그 요구에 다 그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또 정말 또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뭐 다행인데, 근데 여기가 사고 장소가 강남구 사거리 도심 한복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와중에 변압기를 쳤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 일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상가, 업소 분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전기가 나가니까 뭐 결제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결제 서비스 손님한테 그 결제를 받아야 뭐 어떻게 영업이 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혼란이 있었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큰 데다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새론 씨가 유명한 배우이긴 했지만
아직 뭐 이렇게 엄청난 막 거대한 부를 쌓아놓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아역 스타였는데 네. 아역 배우 활동하면서 벌어놓은 돈의 상당수는 또 뭐 가족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다 하다 보니까 보험 처리는 안 됐었나 보죠.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 안 됩니까? 근데 음주운전으로 뭐 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의 어떤 그 뭐 보상 문제까지 다 아마 그 자동차 보험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뭐 연예인으로서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아하, 그건 그런 것들이 있겠죠. 많잖아요. 예. 그런 등등등 사고 처리로 인하여 결국 그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한 뭐 7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빚을 그 갚을 길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괴로워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입이 없어서. 왜냐하면 자숙을 했잖아요. 연예인이 연예계 활동을 해야 돈을 버는데 네. 그리고 이제 황당한 게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거든요. 당연히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도 받아야 되고 연예계를 자숙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그냥 일상생활 자체를 다 비난한 거예요. 대중이. 뭐 어떤 식이냐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카페 아르바이트. 그걸 가지고 또 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건 무슨 근거로 어떤 식의 비난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싫었던 것인지. 그냥 무슨 건수만 나오면 자숙해야지 왜 요란스럽게 또 등장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게 일종의 증오 현상이거든요. 일단 증오의 표적이 되면 그냥 숨만 쉬어도 욕할 거리가 되기 때문에 무슨 논리가 있어서 욕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막 욕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테마는 그 쇼 아니냐. 실제로는 먹고 살만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르바이트 한다고 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 근거도 없이 거의 단정적으로 쇼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하면서 또 그런 식의 또 뭐 폭로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쇼하는 것 같다는 폭로가.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비난이 가해졌고 나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언론에 보도됐었나요? 보도도 됐었죠. 유튜브 폭로도 나오고 언론 보도도 되고.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 알게 되고 그렇죠. 댓글을 단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폭로나 언론 보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근데 거 언론 아니냐. 보도에서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까? 그 약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쇼하는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그 의혹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듯한 이야기도 있다더라는 네, 그러한 식으로. 흐름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예. 어떤 기자분이 그 어디 갔다 업소에 갔다가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네. 그 김세론 씨가 실제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예. 그래서 그 기자분이 메시지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도 오해했었다. 쇼라고 오해했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그 쪽지를 보더니 옥상에 가서 오열을 했다는 그 업주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근데 심적인 상처나 부담도 그거지만 물리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겠어요. 돈 벌 길이 예, 완전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막막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허. 일단은 그러면 연예인이 보통 이제 사고를 일으키면 그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사고라면 적절한 처벌 수위가 있을 거고 네. 그 처벌에서 뭐 연예인이 더 처벌을 감경받지는 않았을 테니 네. 일단 그건 그거대로 처벌을 받았을 텐데 어느 정도 그럼 자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연예 활동을 못하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더 과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예. 논리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처벌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진 연예인을 방송에서 안 쓰는 건 또 방송의 자유잖아요. 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그냥 본의 아니게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건지 예. 어떻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연예계에서는 어떻게 보통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자숙 기간을 갖는 게 보통 관행이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방송의 자유의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송이 자유롭게 무리 연예인을 캐스팅하면 대중이 엄청나게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 무서우니까 캐스팅도 못 하는 거고 예.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예. 2년간 자숙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기간을 정하는 것도 네. 우스운 거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2탄에서 예. 탑시 캐스팅했다가 엄청 욕 먹었거든. 사람들이 막 욕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수한 위치에 있고, 예. 특히 또 미성년자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탑스타이다 보니까 그 잘못을 하고도 버젓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받는 정도의 처벌은 당연히 받는 거고 네. 법적인 처벌 플러스 알파로 연예계 자숙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적인 공감됩니까? 그렇죠. 그런 것인데 문제는 연예계 자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계 활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적인 생활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적인 생활마저도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건 아르바이트를 하든 혹은 어디 가서 다른 활동을 하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그 아르바이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김세론 씨가 제가 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뭘로 또 욕을 먹었냐면 생일 파티를 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 이걸로 또 막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그것도 또 막 유튜브 폭로 나오고 언론 보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술을 마시면 어때서요? 제 말이 아니 연예계 활동을 자숙하는 거랑 생일 파티 때 술 마신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또 뭘로 또 사람들이 욕을 했냐면 뭐 지인들이랑 카드 게임을 한 것 같다. 이걸로 또 막 욕을 했거든요. 그 카드 게임하는 무슨 업소가 있다면서요. 뭐죠? 홀덤 뭐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네, 그런데 가서 카드 게임을 한 것 같다.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연예계 자숙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허허. 그러니까 너무 도를 지나치게 사생활에 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전인격적인 부정, 전면적인 조롱, 증오, 폭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론도 가세를 하고 어디서 뭔가 예. 발견됐다더라 하면 그 자체를 그냥 기사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거죠. 언론이. 유튜브들도 뭐 그와 관련한 거 그냥 편집해서 만들면 네. 되는 일이니 어렵지 않으니 유튜브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면 예. 그게 일부 언론한테는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이 되는 건지 창이 섰다. 그 감정에 편승하면 네. 조회수가 나오니까 우리도 한몫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중이 막 욕할 게 뻔한 그런 보도를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리 씨거든요. 유리 씨가 그 이혼을 했는데 예. 아이가 셋이었나? 그랬는데 양육권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예. 유리 씨는 엄마인데 유리 씨는 그냥 이제 나와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중이 유리 씨가 애들 버렸다고 뭐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속사정도 모르면서. 근데 막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여기서 딱 나서가지고 마치 유리 씨가 막 여유롭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위해서.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기사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리 씨가 연예인이니까 예. 당연히 좀 좋은 모습의 화보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대중한테 좋은 모습의 사진을 공개를 하는 거지. 예. 맨날 애들 생각하면서 울고 이런 사진 공개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모습의 그 사진이 나오면 항상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마치 대중한테 이 사람한테 악플 던지라고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막 유리 씨한테 엄청난 이제 폭격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언론과 대중이 2인 3각으로 뭔가 지금 증오의 열기를 폭발시키는 예.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유튜브라는 뉴미디어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그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는 마구잡이식 폭로라던가 또 제보자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유튜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중이 막 악플을 쓰고 언론이 또 그걸 받아서 기사를 씁니다. 그럼 포탈이 그걸 또 중요한테 거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면서 대중은 그런 것들을 보고 더 분노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여쭤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직접 제가 관찰한 부분도 있고 네. 뭐 지금 들어도 어떤 일인지 뻔하고 네. 왜 그러는지도 알겠고 네.
뭐 언론들이나 혹은 뭐 유튜브들은 뭐 많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장이 섰으니 조회수 장사를 해보자. 네. 뭐 또는 그렇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럴 수도 생각하는 있죠. 분들도 예,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고 일부는 예. 또 거기에 편승하는 해서 악플다는 분들도 본인도 그렇게 동의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예.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거기다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네. 악플다는 분들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 각각의 사정이 또 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뭐 일단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엄청난 악플 행렬을 쫙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분들은 이 악플을 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이 없나? 그런 느낌을 저는 종종 받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을 이유 없이 달진 않거든요. 항상 명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플을 받는 상대방이 완전히 착한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뭔가 꺼리가 네, 있을 뭔가 때 잘못은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커지긴 커지는데 뭐 아니면 오해를 받고 있던가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다 좀 아닌 말, 옛날에 김보름 선수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누구 왕따 시켰다고 뭐 엄청나게 욕을 먹어가지고 김보름 선수가 평생 목표로 한 게 올림픽 메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림픽 나갔을 때 그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원래 금메달이 확실시되던 선수가 은메달 땄는데 그때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은메달 딴 거예요. 예. 얼마나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량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근데 금메달은 못 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때 그 왕따 시켰다는 거 오해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미 올림픽은 다 지나갔고 김보름 선수 욕은 다 먹었는데 그럼 그런 일이 벌어져도 대중은 아닌 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였던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걸 명분 삼아서 대중이 막 분노를 터뜨리는데 요만큼 잘못을 했으면 요만큼 욕을 해야지. 예.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한순간 이러다 이것도 사람 하나 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불안할 때도 있겠죠. 이 당하는 사람이 너무 괴롭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동정심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동정심이 없이 계속 매몰찬 말로 계속 욕을 할까? 그러니까 이거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대중이.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분들이 진짜 나쁜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그중에 선량한 시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악플을 달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대중이. 그래서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하나의 샌드백 같은 존재. 내가 막 때려도 되는 존재.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연예인한테 좀 동정을 가지는 말을 하면 예. 다른 사람이 타이르듯이 딱 한마디 하거든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TV 같은 데서 연예인이 항상 잘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리얼 예. 예능에. 예. 뉴스에서도 보면 항상 연예인이 수십억짜리 집 샀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욕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 연예인은 나보다 잘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별로 저 사람도 원래 이렇게 사는 걸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죄책감 없이 별 가해의식 없이 그냥 막 돌을 던지는데 그게 당하는 사람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고통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악플을 다는 분들이나 뭐 그런 것을 조장하는 매체 미디어들은 네. 그 정도 힘들 거라는 걸 모르겠죠? 모르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매우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상처를 밟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밟는 걸까요? 몰라서 그렇겠죠. 알고도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본인들도 않습니까? 안 받아봤으니까. 네. 그거를 알면서 그렇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다고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 실제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시는 쪽이시죠? 하재성 평론가님도. 제가 뭐 특별히 가까이서 볼 거는 없고 아니 뉴스만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을지가 사실은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대중한테도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덜 느껴지는 것 같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신화가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또 그렇게 또 막 잘 사는 사람들은 전체 연예인 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또 다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하면서 뭐 괴로우면 괴롭고 힘들면 힘들고 또 그런 사람이고 뭐 연애 활동도 이게 생계 활동인 경우가 많은데 예. 뭐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냥 특수하고 화려한 존재라고만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실과 좀 다르게 알려지거나 네. 내지는 사실을 좀 왜곡 확대하거나 예. 거기에 편승해서 댓글을 달면서 뭐 결국 같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예. 뭐 한 번도 번도 아니고 예. 계속 뭐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댓글 달아도 되는 거지 뭐라고 네. 하는 이제 사회적인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가해자들도 점점 더 양산되고 있으면 예. 뭔가 룰을 정해서 처벌을 자꾸 해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도 예. 단속해 없어지고 예. 뭐 불법 주차도 단속해 없어지지 예. 그 저절로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속도 위반도 단속해 없어지고 예. 각종 모든 범죄들이 예. 단속해 없어지니까 예. 이걸 그럼 범죄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 입을 어떻게 다 막아라는 쪽일까요? 일단 우리가 범죄로 규정을 하면 네. 우리 사회가 이거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막아보자 뭐 이것도 다음 솔루션이 고민이 될 텐데 예. 이거를 우리가 범죄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에 예.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범죄인데 좀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다양한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였었는데 연예인들이 자꾸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범죄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다 처벌이 되지요. 근데 여기서 다에서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처벌받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만 말하자면 재수없게 걸리면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은 네. 댓글과 악플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용인되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쏟아지는 악플들 중에서 네, 네. 처벌받는 사람들은 극소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는 아니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극소수 그분들은 댓글의 정도, 악플의 정도가 내지는 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중간에 꺾이거나 그냥 용서해 주거나 넘어가거나 그래서 처벌 안 받는 걸까요? 아무래도 또 피해자가 강하게 뭐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처벌 의사를 밝히면 그게 또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과거에는 대중하고 싸우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나한테 돌을 던져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막 피해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니까 예.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강경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 A가 강경대응을 해야 나머지 B, C, D에 대한 악플도 막아지죠 같이. 네, 그게 이제 추세인데 앞으로 이 추세가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벌 강도가 그런 행동을 일벌백계 할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강도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요? 왜 처벌이 약해요? 그렇게 크게 처벌받았다는 사례를 별로 기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최진실 씨 사망한 다음에 최진실 씨에 대해서 헛소문 퍼뜨린 사람이 제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처벌 강도가 어느 정도는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외에 다른 악플러들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것 같고 더 심각한 문제가 요즘에 완전히 지금 악플의 진원지로 떠오른 일부 유튜버들의 예. 그 막 무책임한 폭로,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렇게 막 터뜨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실효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거를 퍼뜨리면 이제 허위 사실 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막 이런 식으로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 벌금 좀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 같은 경우에
그 허위 사실 가짜 뉴스 퍼뜨려서 어허. 조회수 많이 막 얻고 이러면 그 얻는 수익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약간의 벌금만 내도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안 할 이유 없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돈으로 때우면 되니까.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악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거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대폭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그 예를 들면 어떤 유튜브가 그랬든 혹은 어떤 언론사가 그랬든 혹은 어떤 댓글러가 그랬든 네. 그런 피해를 받은 분들이 네. 관용해주지 말고 네. 나는 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여기서 이 악플을 그냥 내가 그냥 참을만하다는 이유로 넘어가면 네. 이런 것도 용인되는구나라는 것이 그 댓글창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그렇게 될 거고 예. 그럼 다른 데 가서 마음 약한 분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악플도 많이 받고 뭐 네. 축하도 많이 받고 네. 댓글 많이 받는 사람인데 예. 저는 이제 나이도 꽤 먹고 그랬으니까 음. 댓글 다는 분들 다 아들 같은 나이 또래들 아니겠어요 또. 근데 막상 또 악플러들 보면 연세 꽤 지긋한 분들도 있고. 뭐 지긋하면 삼촌이고 어리면 아들이고 비슷하면 친구들이고 딱 그렇겠지 싶어서 이것도 관심이고 또 봤으니까 악플이지 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저는 시간 많으니까 저라도 끈질기게 처벌을 하고 케이스를 만들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주는 그렇죠. 제가 봐줬다가 이번에 김세론 씨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일일이 법적인 대응을 할 뭐 시간도 없고 뭐 여력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허허. 근데 이제 유명 연예인들은 또 기획사에서 그런 걸 대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점점 더 기획사에서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려는 추세로 그렇게 가곤 있는데 아니, 저도 뭐 친구 변호사도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요. 뭐 그러시다면야. 네. 예. 저도 옛날에 뭐 법적인 대응을 할 건수가 있었지만 언제 그걸 변호사를 만나서 다 그걸 법적인 처리를 하나 엄두가 안 나서 못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유튜브 가짜뉴스는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제 어느 연예인이 막 유명하게 뜨면 네. 그 연예인에 대해서 진짜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달아서 버젓이 썸네일에 그 내용을 써가지고 예. 그걸 올려요. 진짜 너무 황당하거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걸 썸네일에 그대로 써서 올려요. 예. 그리고 거기 그 안에 내용을 클릭을 해보면 실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AI 합성된 목소리 같은 걸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네,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잘 하면 이걸 누가 믿을까 싶은데 믿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도대체 걸러지지 않고 처벌이 안 되는 거냐?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인공지능 그렇게 합성된 영상 이런 게 한 부류가 있고 예. 또 다른 부류는 실제 사람 어느 유튜버가 딱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한테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지면 저는 제보 받아서 그걸 전했을 뿐인데요. 뭐 상대방이 저한테 반론 제기했으면 제가 반론도 전했을 텐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일방적인 제보에 대한 폭로를 유튜버가 얘기하면 또 일부 언론이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서 그대로 일을 보도하면서 일을 더 키운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인데 최근에 그래서 그 박수홍 씨도 예. 박수홍 씨와 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유튜브에서 폭로가 나오면서 진짜 박수홍 씨가 얼굴이 막 반쪽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이 있었죠. 뭔가 그러면 일단은 피해자들이 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 네.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나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당신을 처벌해야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자꾸 하는 게 답이겠네요. 네. 자꾸 하다 보면 전문 변호사도 생기고 자꾸 건수가 많으면 변호사도 싸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 네. 1년 내내 그것만 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당연히 나서주면 좋은 거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나서기 위해서는 네. 대중이 그걸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중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또 까다로워, 뭐 혼자 까탈스러워,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용서 안 해주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밖에는 없네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뭐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게 싫으면 당신도 나를 고발하시오. 내가 뭐 당신 인기 없다고 먹고 살 거 없는 거 아니고 먹고 살 거 없으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연예인의 경우에는 다만 젊은 어린 연예인들은 이런 생각 갖기가 쉽지 않겠죠. 네, 연예인은 의외로 이게 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의외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나 이거 뭐 그렇겠죠. 사람들한테 욕 먹고 안 좋게 보여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 나 이거 이 일을 못할지도 몰라 막 이런 공포심과 불안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도 매우 인기가 있어서 그 인기로 버는 돈이 많으면 그게 사라지면 먹고 살 게 있건 없건 간에 안타까운 일이니까 두려울 텐데 저는 어차피 수입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당연히 수입 많으면 저도 못 나설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차피 잃을 게 없는 그러나 악플은 꽤 받는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자꾸 이제 드네요. 좋은 일이죠. 솔선수범을 해주시면 좋은 건데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당사자가 나섰을 때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 사법부에서 예. 양형 기준 같은 걸 또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너무 이제 미진하게 돼 있다면 법률 기준도 국회에서 또는 뭐 정부에서도 나서 가지고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모든 영역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서서 처벌을 요청해야 몇 번은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그렇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됐습니다.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목소리 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동의하는 분은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법을 만들 거고 판사가 동의하면 처벌 기준을 높일 거고 그러면서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악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뭐 저도 그리고 악플이 대상이 되는 연예인들은 그러기에는 좀 어리거나 잃을 게 많거나 나중에 눈치가 보이고 두렵거나 그런 분들이니 그렇다고 제3자가 대신 고발해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진짜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뜻있는 분들이 악플을 받는다는 건 뭔가 노출이 된 분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꼭 연예인 아니더라도 저도 연예인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내일처럼 나서야 되겠네요. 그렇죠. 괜히 관용하고 용서하고 여유 부리지 말고 한 명 한 명 쓰러뜨리다 보면 사라지는 문화이겠구나 싶으니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는 문화를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해외 플랫폼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막 무분별한 폭로를 할 경우에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튜브 본사에 전화하면 영어로 헬로우 하니까. 이제 일단 신원 상대방 이 유튜버 중에 얼굴 가리고 자기는 익명을 지키면서 익명의 상태로 막 이제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신원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잘 알려주지도 않고 기타 여러 가지 순수하게 국내 플랫폼을 상대로 할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할 때. 그게 또 누구를 고발해야 될지를 특정하기가 어렵겠군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하여튼 해외 플랫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내 플랫폼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건 참 법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댓글 실명제 같은 거. 근데 고 실명제 이런 게 아니면 뭐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려면 댓글을 공개하면서 영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개인 정보가 다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악플러를 바로 잡아서 법적으로 다퉈보자를 하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부터 찾으려면 구글 본사에 가서 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근데 실명제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봐서 뭐라고 이렇게 선뜻 가볍게 지금 말씀을 못 하겠고요. 그게 또 아주 가벼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실명제 이슈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봐가지고 지금 갑자기 여기서 선뜻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무슨 대응은 필요한 시점이다.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외국 정부하고 지금 어느 나라나 다 심각하니까 예. 뭐 협정을 맺어서 이런 인터넷상의 국제적인 그 초국적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도 초국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정부가 나서 국제적인 협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그래 결국은 댓글 단 사람 누군지 결국 찾아내기 쉽게 해달라는 건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온갖 문제들 있잖아요. 요즘에 SNS를 활용한 뭐 같은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한 국가는 너무 무력하니까 네. 뭐 공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분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뭐 독일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플랫폼의 특정 플랫폼을 이용한 가짜뉴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거를 플랫폼한테 책임을 묻자. 그래서 가짜뉴스 댓글 이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플랫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플랫폼한테 엄청나게 벌금을 물리자. 뭐 이런 얘기가 독일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부분도 뭐 그것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불특정 다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거를 플랫폼에서 과연 인력으로 그게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그 현실적으로 그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명 두 명 강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면 네, 원래 마약범들 그렇게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네. 뭐 그게 이제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그 요령이라는 게 다 네, 잡을 수는 없고 네, 한두 명 강하게 처벌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런 좀 거니 예. 그렇게 해야죠 뭐. 예, 유튜브에서도 그 한국어로 된 가짜뉴스 이런 계정에 대해서 예. 좀 강경하게 자기들이 대응하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한테 협조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엄벌을 받는 사례들이 좀만이라도 등장하고 언론에 막 대서특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조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와중에 또 이게 한국 사람이 외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면 우리나라에서 경계한 효과가 있을 텐데 외국 사람이 외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국 내부에 대한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굳이 그 외국인은 굳이 왜요?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아.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면 한국인이 아닌 분이 네. 그런 유튜브 왜냐 채널을 아까 운영할 수 이것도 있으니까. 추정인데 가끔 가다가 그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 보면 예.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지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럴 되게 막 수도 우리말이 있겠고. 어색하게 나오고. 네. 그래서 흔히들 거기 이제 일반적인 네티즌들이 이건 또 외국에서 만든 걸 거다라고 이제 댓글을 쫙 다는데. 네. 그래서 아마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인가 미국 대선 때 트럼프 쪽에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막 하고 이제 미국의 예. 우파적 열기가 막 고조되니까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별로 우파도 아닌 사람들이 영어로 우파적 게시물을 미국의 그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게시물을 만들어서 막 뭐 진짜 여부 상관없고 그냥 가짜 뉴스라도 그런 게시물 만들어서 영어로 올리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돈벌이했다고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뭐 연예인에 대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외국인이 외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 그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 이중고가 걸리잖아요. 외국 플랫폼이라서 하나 걸리고 외국인이라서 또 하나 걸리고 예.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사법력이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 정부하고 좀 공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있겠네요. 네. 또 근데 반대로 한번 또 여쭤보죠.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뭐 강하게 처벌해야 돼.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여쭤봐서 뭐 그래야 된다는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냥 길 가는 민간인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유명한 사람 욕하는 거 아니냐. 네. 공인이다, 공인. 네.
그리고 연예인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뭐 나도 유감인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2%가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 아주 시범 케이스로 재갈을 한번 물려봐야 그래야 사라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강화되면 예. 정치인들에 대한 뭐 반대 비판 그런 것도 입다물어가 될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뭐 잘못하는 것도 비판 못하고 우리 그런 네. 사회를 겪어왔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했지 않습니까? 또 네. 그러니 그럼 대중들이 그렇게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만 얘기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하면 나중에 잡아가고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민주사회 맞고 그게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예. 또 라는 질문을 하면 예. 어느 선에서는 연예인을 좀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어느 선에서는 그런 목소리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다 싸잡아서 금지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다 허용 또 이러자니 이렇게 무분별해지고 예. 어떻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예인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존재인 건 맞거든요. 그럼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일반인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난도 받고 뭐 자숙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자숙도 그거는? 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그 이제 아까 음주운전을 해서 만약 전봇대를 부딪히면 예, 예. 그런 사람은 1년에 10명씩 나오는데 예, 예. 그 나머지 9명보다 예. 연예인도 사람인데 예, 예. 잘못했죠. 물론 100번 잘못했죠. 예, 예. 그러나 나머지 9명보다 더 잘못한 게 맞습니까? 연예인이니까? 더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은 똑같이 했어도 예. 처벌을 더 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그렇다면, 처벌이라는 게 그렇다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근데 불공평하죠. 그 연예인이 예. 일반인보다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니까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처벌이라는 게 그 법적인 처벌을 남들보다 이만큼 더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법적인 처벌은 똑같이 받고 플러스 알파로 그 사회적 처벌이라고 하는 연예계 자숙.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연예인은 거죠. 왜 더 큰 그 사회적 영향력은 있죠. 네. 예를 들면 연예인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개인으로서 잘못한 게 왜 더 큰 사회적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잘못해서 예를 예. 들면 제가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예.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았대라고 네. 하면 아 음주운전을 하면 강하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으니 예. 뭐 오히려 공이 있다면 있지 네. 더 많이 잘못했고 더 많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건 왜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공이 있으려면 처벌을 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거 운전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그 연예인만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연예인 아니니까 음주운전해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일반인은 어차피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고 네. 연예인은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은 똑같이 받고 연예계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바로 TV 나와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음주운전해도 별거 아니네 이런 인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연예인이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이 기업인이에요. 네. 음주운전해서 처벌받아서 벌금을 했든 징역을 살든 살고 나와서 기업 활동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정치인은 네. 살고 나와서 정치 활동하면 네. 안 됩니까? 그게 저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은 살고 나와서 네. 학교 애들 가르쳐도 되고 의사 선생님은 살고 나와서 환자 바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연예인은 왜 나와서 연예 활동을 접어야 되죠? 그게 항상 라고 물으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고 그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건데 일단 그 공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진짜 공인은 뭔가 좀 공적인 일에 종사를 한다든지 예. 공적인 권력을 누린다든지 뭐 고위공직자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고 그러면 사생활이 공개되고 더 큰 그런 사생활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공인이 여기에 있다면 일반인이 여기에 있다면 일반인은 사생활도 더 많이 보호되고 예. 뭐 처벌도 엄청나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엄청 욕먹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여기 있고 공인이 여기라면 연예인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존재로서
한 요 정도에는 있는 것이 아니냐. 예. 한 준공인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만큼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요 정도가 아니라 더욱 더. 예, 예를 들어서 사생활의 뭐 공개 막 이런 것도 국회의원이 공인인데 언론 매체가 어느 국회의원이 이성 친구를 만나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몰래 찍어가지고 크게 보도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건 보도해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보도를 안 하죠. 그런- 재미없으니까. 아니죠. 그런 내용 보도했다가 그 매체 엄청 욕먹을걸요? 왜요? 사적인 내용 보도했다고? 뭐 프라이버시 침해했다고? 아, 네. 그게 뭐 국회의원이나 혹은 뭐 어디 행정부 국장이나 방송국 뭐 임원이나 그렇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연예인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고 잘했다 재밌다라고 네.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죠. 네. 연예인한테는 막 스토커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몰래 찍어서 막 보도하고 이게 당연시되거든요. 그러면서 공인인데 어떠냐라고 하는 네. 거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이다. 실제 공인보다 연예인이 더 많이 공개가 되고 있다. 저도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네, 네, 네. 연예인이 자숙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조차도 과도한 처벌 아니냐는 질문인 겁니다. 예. 근데 자숙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누구도 네. 자숙을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 모든 네. 직업인들이 네. 왜 연예인만 자숙을 강요합니까? 아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하기 나름인데 네. 연예인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직종 자체가 매우 특수하다. 네. 사람들한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자숙- 영향을 죄송합니다. 우리 예.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그럼 예를 들면 연예인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은 사실 연예인만 다 영향을 미치죠. 미칩니까? 예, 다 다 미치는데, 미치잖아요. 예, 그리고 예. 공인보다 한 요 정도 느낌이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예, 예. 그럼 이 공인들은 예를 예. 들면 누구죠? 공인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죠. 예. 그런 어떤 권력자들, 권력자들. 고위공직자, 예,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도 잘못을 했으면 네. 당연히 자숙을 하건 은퇴를 하건 해야 정상인 거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제 말이- 요구하지 않잖아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연예인-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은 자숙까지 권하면 예. 이 자숙이 잘못된 잣대에 의한 네. 강요는 아닌가? 자숙이 이게 아니라 예, 여기에 위치에 맞는 자숙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이 공인들 권력자들은 이 위치에 맞게 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알겠습니다. 연예인이 이 책임까지 다 덮어 써가지고 하재근 평론가님은 예, 예. 공인들은 다 일반인이 받는 처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처벌을 네. 당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자숙하는 거는 그런 처벌의 일환인데 다른 공인들이 처벌을 안 받고 있는 게 문제지. 이 프로가 지금 질문하듯 아니 그 어떤 공인이 별도의 가중 처벌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예인들의 자숙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유일하게 연예인들이 그래도 공인으로서 가중 처벌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가 적절한 처벌을 안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적절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자숙은 자체는 적절하다. 근데 그 강도가 적절한지는 그건 또 사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아, 그 자숙이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데도 못 나가는 게 자숙이잖아요. 예, 근데 자숙 기간이 천차만별이라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자숙이라는 미명하에 뭐 김세론 씨처럼 알바도 안 돼, 뭐 생일 파티 때 술도 못 마셔, 친구랑 만나서 카드 게임도 못 해. 아 그거는 아니다. 예, 예, 그냥 공적인 매체에 예, 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자숙을 가름하면 적절할 것 같다. 예, 뭐 그런 느낌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수준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아주 원론적으로는 원래 그 콘텐츠 작품으로만 그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원론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서는 요즘에 리얼리티 예능 유행하잖아요. 딱히 콘텐츠 작품 활동 없이 그냥 사생활 공개해서 인기 끌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공적인 영역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고 네. 그 사람이 사적인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케이팝 가수 중에서는 뭐 콘텐츠 그 자체보다 일종의 유사연애 상대 뭐 가상연애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으로 하나의 이상화된 로맨틱한 캐릭터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뭐 떼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 경우에 뭐 딴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작품만 봐라 이러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뭐 보호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좀 막 거의 처참한별이 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때 뭔가 사례 바이 사례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론 씨는 자숙 기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2022년 5월 음주운전이니까 대략 2년에 가까운 자숙 기간 중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였네요. 김세론 씨가 정확히 자숙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2022년 5월에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으니 중간에 무슨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무슨 연극 무대 뭐 시도를 했다던가 대충 이 정도면 자숙 기간 지났어 아니야 더 남았어는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사회에? 그게 얘기하는 그거죠. 대중의 정서법. 대중 정서에 따라 들렸다. 그때 예. 복귀했는데 별말 없으면 된 거고 예. 복귀했는데 악플이 또 달리면 이거는 타이밍 잘못 잡은 거고. 예. 그래서 대중 정서에 따라 달린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 한 번 하고 막 대역죄인처럼 욕을 크게 먹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 막 2번, 3번 하고도 연예인 활동하는 사람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겠죠.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다른 이게 무슨 정당한 사회적 압력이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 자숙 자체는 정당한데 이 강도에 대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많다. 네.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네. 자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나오면 여러분은 싫으면 나 안 좋아하면 그만이지만 왜 자숙이 빨리 끝났냐든가 왜 받아주냐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가 되어야 적절한 룰은 아닐까요? 아 근데 이제 그 연예계 자숙이라는 것도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연예계라는 것 자체가 네.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게 공적 논의의 대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예. 자숙 기간 너무 짧다 이런 논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논의는 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어떤 사람에 대한 전인격적인 부정, 증오, 혐오, 조롱 여기까지 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정당이고 어디까지가 도를 지나친 거냐 이건 너무 판단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는 그때 사례별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얘기하면서도 진짜 답답합니다. 이 명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우리 사회가 그 김세론 씨에 대해서는 너무 심했다고 제가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 설리 씨의 경우에도 설리 씨가 사실 그 비판받을 행동을 하긴 했거든요. 예.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설리 씨가 어디 가서 행사 중에 잠깐 뭐 짝다리를 짚었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사람들이 엄청 했거든요. 예. 아니, 짝다리 짚었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른바 그 태도 논란. 뭐 잠깐 태도 잘못했다, 뭐 표정이 이상하다 이런 걸로 뭐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니까 연예인들이 항상 이 태도 논란에 걸리지 않으려면 네.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상식 내가 참여했는데 가수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내 얼굴 표정 딱딱했다? 욕 먹을 수 있어요. 웃어야 돼. 웃으면서 박수를 쳐야 돼요. 그때 얼마 전에 정우성 씨 시상식 나왔거든요. 그때도 박수 쳤다가 욕 먹거든요. 네. 사실 시상식 때 앞에 선배 나오면 의뢰 사실 치는 거거든요. 뭐 특별히 뭐 엄청나 환영하는 마음 없어도 당연히 치는 건데 그때 또 박수 쳤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항상 긴장을 하면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 하여튼 내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나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을 너무 해치면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연예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직업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댓글에 대해서 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댓글로 네. 그 악플에 대한 그 방어, 네. 공격을 같이 좀 해줍시다. 그거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용기를 좀 내서 네. 야 이게
1년 자숙하고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 예. 자숙을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사니? 라는 식의 댓글이라도 싸웁시다 그러면 그들도 싸우는데 우리도 못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아유 좀 너무했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본인은 넘어가고 나는 그래도 김세론 씨 지지해라고 마음은 100만 번 먹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시민의 자격으로 악플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근데 제 경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네. 100명이 악플을 달아도 네.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야 이거 왜 그러냐 뭐 이거 너무 하는 것 같다 라는 일종의 그런 그 댓글이 있으면 그거 보고 또 살아나고 또 네. 그러는 걸 거예요. 예. 그러니 그냥 방관하지 말고 네.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같이 달아서 예. 사회를 좀 자정해 주자. 예. 그리고 2%처럼 애매한 유명인들이 악플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케이스를 좀 만들어 주자. 예. 귀찮다고 법적 대응 안 하지 말고 네.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하고 인연 되시면 그냥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고 생각하세요. 악플 다신 분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예.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누가 앞으로 희생될지 모르지만 그 희생자를 좀 예. 막고 지켜야 되겠다. 50살 넘은 2%가 대충 넘어간 악플 때문에 20대 연예인들이 더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일단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악플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다 막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일단 문제라고 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네티즌이 밑에 반론이라도 써준다면 네. 그럼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이 악플이 좀 있으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 돌을 던지는 것 같고 네. 사면 초가 네. 다 그렇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느낌. 그러면 밖에 나가도 당당하게 사람 앞에 못 서거든요. 어우 저 사람이 속으로 나 욕하고 있겠지만 이러면서 더 우울해지는데. 그러나 난 너 힘내기를 바래. 너 괜찮아라는 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쵸. 네. 그거 믿고 또 살아가고 예, 하는 걸 반박 거예요. 댓글이 딱 있으면 네. 아 그래도 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 하면서 거기에서 지지를 얻게 되니까. 침묵하지 맙시다. 예, 그 아주 어.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님은 글 쓰시고 이런 거 전하시는 게 직업이니까 네. 의무적으로 악플에 선플 댓글로 하루에 5개씩은 달기. 하재근 네. 평론가님은 댓글을요? 아니, 댓글을 같이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만 해요? 댓글은 기본적으로 저는 안다는 걸 원칙으로 에이,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건 좀 해줘야지. 왜냐하면 댓글을 남겼다가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을 불러일으킬지 나비 효과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재근 평론가님도 공인에 가까운 요즘에는 노출되어 그 있으니까. 댓글 한마디 한마디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 누가 언제 무슨 아이디로 댓글 달하는 거 추적하면 네. 나오니까. 그리고 또 막 알겠어요. 이상한 댓글의 뉘앙스가 음모론이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댓글 안 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청자분들께도 제 제가 아이디 보내드리고 싶은 빌려드릴게. 것은 내 아이디 빌려드릴게. 제 댓글이라든가 SNS 게시물 이런 거는 아예 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걸 알겠습니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부추기는 언론사들, 유튜버들 네. 아마 제3자가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르겠어요. 내가 당한 게 아니더라도. 그거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명예훼손이나 이런 아마 것들이 고발이 되긴 될 것 같은 3자 고발도 네. 되긴 될 것 근데 같은데. 그거 한다고 내가 돈이 생겨 뭐가 생겨 네. 보면서도 야 이건 좀 너무하는데 싶어도 그냥 다른 거 보러 넘어가지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맙시다. 네.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내가 조금 좀 뭘 좀 알면 네. 그거는 그걸로 우리 사회 지키라고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고발도 하고 예. 해서 자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좋은 그래. 일이죠.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주면 놀면 뭐 합니까? 노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예. 근데. 그거 하느라고 언더스탠딩 안 보고 3프로 TV 안 보시면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벽돌 놓듯이 올려야지. 예. 이거 어린애들이 알아서 감당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안 좋은 일 당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약간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는데 예. 어린 나이 때 이제 네. 사람들이 욕하고 막 이러면 어린 나이 때는 모든 게 다 크게 느껴져서 아휴, 나 이제 평생 이렇게 안 좋게 살겠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더 좀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악플의 댓글 달기 운동 시작해보고 예. 시간 있는 어른들이 법적으로 싸우는 운동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